프랑스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아이러니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보면은 공장이라든지 R&D 센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프랑스가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자유평등 박애의 이미지, 인권선언서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가장 많은 독재자한테 무기를 팔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자기 나라에 100년이 넘은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고풍스러운 맛이 난다고 절대로 레노베이션을 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장 누벨이라는 건축가가 아부다비의 루브를 갖다 이런 형태로 지을 잠재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는 묘한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해가지고 세계 6위 경제 강국이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세계의 정세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변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장 누벨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갤러리아 포레라는 건물을 지었죠. 프랑스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자, 프랑스라는 나라는요, 대체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particularité française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particularity는 영어로는 particularity죠. 그러니까 특수성이라는 거죠. 프랑스 특수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약간 국제적인 기준을 갖다가 등외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지 경제도 발전하고 사람들도 많이 놀러오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그에 대한 역발상을 하는 굉장히 묘한 나라예요. particularité française. 프랑스에는 프랑스에 맞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국제 기준과 안 맞는다면 우리는 프랑스에 맞는 걸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전 세계에 퍼뜨린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속기차가 있습니다. 떼제베라는 고속기차죠. 트랑 그랑드 비테스. 말 그대로 그냥 고속기차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떼제베로 프랑스를 굉장히 다니기 편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자, 우리나라도 저 고속기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기술을 어디서 수입해 오냐?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오죠. 여러분 KTX에 올라가면은 그 옆에 알스트롬이라고 써 있습니다. KTX를 만든 회사 이름인데 그 회사가 프랑스 회사예요. 저 오른쪽에 보면은 드골 장군이 만든 굉장히 묘한 기계입니다. 저게 뭐냐면요, 원자탄을 쏘는 대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원자탄을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서 국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당연히 뭘 만들어야 됩니까?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미국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대륙을 오가는 탄두를 만들려면 미사일로 써야 되지만 프랑스의 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로 독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독일은 바로 보이거든요. 프랑스에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핵무기를 만들 때 미사일에다 탑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포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겠다는 굉장히 묘한 생각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대포라는 걸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거가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발상들이 프랑스를 치열한 경쟁을 안 하면서도 굉장히 여유 있게 노동을 하면서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요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떻게 왔나 오늘 알아볼 겁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프랑스는 보시다시피 독일, 영국이랑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보다는 조금 적고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이 벤치마킹하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일단 인구 규모가 비슷해요. 두 번째, 근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기 좀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면적 차이가 꽤 큽니다. 보면은 프랑스의 면적은요, 영국에 비하면 한 2.5배가 넘고요. 독일에 비해서도 거의 2배 좀 안 될 정도로 나라 면적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유럽에서 유일하게 농경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 농경이 중요하다는 게 프랑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랑스는 큰 나라다. 면적이 굉장히 크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프랑스의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개인 GDP. 한 4만 불 정도 되는데 독일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영국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유럽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정치 형태의 박물관이라고 하거든요. 나라마다 조금씩 정치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영국은 왕국이고 독일은 연방국이고 프랑스는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구라든지 정치 체제를 보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자, 그럼 프랑스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인지 우리 한번
그 기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를 쓸 때 굉장히 묘한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를 쓸 때는요, 자기네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 한국사 책을 열면 단군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환웅 얘기가 나오고 주몽 얘기가 나오고. 대체로 모든 민족들은 자기 민족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과학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신에서 또는 이런 전설에서 내려온 민족이다라고 처음에 역사책에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책을 열면 첫 번째 있는 이야기가 묘하게도요,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랑스는 민족이기 전에 땅이에요. 그리고 어떤 땅이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는 굉장한 정체성의 깊은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는 땅을 갖다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 민족이 피땀을 들여서 갈고 내야만 먹여 살려주는 땅이라고 봐요. 한국인과 한국이라는 땅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예요. 자갈로 하나씩 그 자갈을 치워가지고 밭을 만들어야 간신히 되는 땅. 그래서 우리 처음에 뭐라고 배웁니까? 우리나라는 75%가 산이어가지고 농사되는 데가 별로 없다. 이게 제가 처음 한국 지리에서 배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프랑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풍풍 나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 이를 갖다가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대략 육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육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프랑스 역사에서 처음 배운 건 뭐냐면요. 여기 파리가 있고 여기 리라는 동네 여기다 줄을 긋고요. 여기서 스트라스부르크까지 줄을 긋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피칼디 곡창지대라는 곳인데 이 곡창지대에서 나온 빵을 가지고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처음 프랑스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볼 때 왜 그렇게 여유롭냐? 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퇴근도 굉장히 빨리 하고 식사를 3시간씩 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사람 우리는 막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치렀다면 프랑스는 이미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프랑스 정치가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프랑스의 강점이 뭐냐? 산업 전체가 무너져도 국민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가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모든 프랑스에 있는 산업이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도 프랑스가 먹는 문제로 고민을 할 일은 없다. 자, 이제 프랑스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알프스가 있습니다. 알프스가 있어가지고 이탈리아와 이 경계를 하고 있고 여기 피레네 산맥이 스페인과의 경계를 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엄청나게 큰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백 산맥이랑 약간 비슷한 지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아래에 있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여기는 완전한 지중해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참치가 많이 잡히고 와인 농사가 잘 되고 올리브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이제 평야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보르도 평야지대. 여기는 뭐 보르도 이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프랑스의 농경 수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대서양성 기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브리타뉴. 여기는 귀리하고 보리 농사가 잘 되는 약간 으슬으슬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 농사가 잘 되고 맥주가 샴페인이 나오는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굉장히 축복받았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한 나라에, 저 좁은 나라에, 미국에 비하면 좁은 나라죠. 저 정도의 기후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 정도의 여러 가지 다른 작물이 자라는 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차를 타고 30시간을 로키 산맥까지 가도 그 30시간 동안 자라는 작물이 똑같아요. 옥수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자랑. 근데 프랑스는 3시간을 가면 차를 타고 3시간을 갈 때마다 기후가 바뀌고 봄, 가을, 겨울에 길이가 바뀌고 자랄 수 있는 농작물이 바뀌고 자라는 과일의 종류가 다르고 물에서 자라나는 생선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자부심이에요. 땅이 농사가 잘 될 뿐이 아니라 그 농사가 지역마다 무슨 농사가 잘 되는지가 굉장히 명백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은 문화가 다양해져요. 지역별로 문화가 다양해지고 그 지역별로 경쟁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주고받으면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통합이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냐면은 드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약간 푸념처럼 얘기하긴 했어요. 하도 이제 프랑스가 지역색이 강하니까 치즈만 해도 250개 종류가 넘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은 자랑처럼 사용해요. 우리나라는 치즈만 해도 250개가 넘는 종류가 자랄 정도로 지역마다 기후와 특색과 자라는 것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프랑스는 항상 첫 번째 자기네 땅이 비옥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 비옥한 게 한 가지 작물만 잔뜩 나오는 비옥한 게 아니라 동네마다 다른 작물이 잘 되는 방식으로 비옥하다는 것이 프랑스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테루아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에서 테루아라는 건 말 그대로 땅의 질이라는 겁니다. 토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질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냥 기본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그 나라 땅이 비옥하면 거기서 좋은 음식이 나오고, 그 좋은 비옥한 땅이 자라는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은 비옥한 땅을 먹고 자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비옥한 나라에서 자란 사람은 생각도 건전하고 몸도 건전하지만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한 이렇게 쭈그러진 식물 몇 개 자라는 그런 땅에서 자라는 사람은 그 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비실비실하고 피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하고 독일을 무시하는 이유예요. 그죠? 너무 힘들게 먹고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피폐해졌다. 이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 가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열심히 하는 걸 존중하는 문화예요.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뭔가 이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막 피비린내가 나게 처절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피비린내 나게 처절하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기본 소양이 안 되면 일을 저렇게 많이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야근을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토양이 안 좋은 데서, 지적 토양이 안 좋은 데서 자라내기 때문에 머리가 충분히 비옥하지가 않아서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야근을 했다. 쟤는 우리 기업이랑 수준이 안 맞는 데다가 잘립니다. 그럼 이제 한국인들이 저런 경험을 겪고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왜냐면 아시아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적은 나라니까 유일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미국과 아시아 사람 잘 됩니다. 캐나다 아시아 사람들 잘 살아요. 근데 프랑스만 아시아 사람들이 정말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안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비옥하지 않은 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묘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사느냐가 여기는 최고의 계급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원산지를 무지하게 따집니다. 그 땅을 먹고 그 흙이 내 일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테루아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신토부리와 비슷한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비옥한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프랑스라는 나라의 브랜드가 되죠. 보글거리는 와인은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지만 샴파뉴에서 만든 것만 먹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샴파뉴라는 것이 브랜드가 되는 것이고, 그죠? 붉은 포도 와인은 아무 데서나 막 기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르도에서 그게 제일 잘 자라기 때문에 보르도 걸 꼭 먹어야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또 브랜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프랑스는 브랜딩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난 나라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데, 그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학자들이 브랜딩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 깊은 테루아 철학에서 지역이 먼저 브랜드가 됐어요. 보르도, 샴파뉴, 꼬냑,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다 프랑스 마을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이 처음에 브랜드가 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땅에서 나온 그 물건은 같은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르다라는 사고방식에서 이제 브랜드와 명품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탄생시킬 그 기초가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 프랑스의 사진을 찍어 놓으면 딱 보이죠? 여기 지중해 기후고요. 살기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노르망디와 브리타뉴 쪽에 있는 북해 기후입니다. 저기 이제 찬 물이어가지고 고등어라든지 아니면은 굴 같은 게 잘 돼요. 우리나라도 동해 북쪽에서 잘 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프스, 여기는 이제 소가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와인 지역, 보르도의 와인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 나라 하나도 그 안에 수많은 다른 이렇게
농경지들이 이렇게 알박음돼 있다라고 국가를 보는 그런 마인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프랑스를 역사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프랑스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쟤네들이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어머니 프랑스라는 땅이 나를 먹여 살려줄 것이고, 수입을 전혀 안 해도 우리나라에 충분히 다양한 먹을 것이 있다라는 굳건한 철학 위에 프랑스의 그 재수없는 태도, 그죠? 그 오만함,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